자, 오늘은 퇴근길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메이트 북스에서 나왔고요. 배학수 작가님께서 쓰셨네요. 2019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책 같지는 않습니다. 네. 퇴근길 글쓰기 수업. 이 책이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학수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좋은 문장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 전문성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어법에 맞고 쉬우면서 간결하고 세련되면 좋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 흔히 이제 좋은 글이 어떤 글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할 때가 있는데 이분은 네 가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좋은 문장의 어떤 네 가지 조건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문장은 어법에 맞아야 한다. 보통 비문이라고 하죠. 이 비문이 이제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말하는데 좋은 문장을 쓰려면 우선 비문을 피해야 합니다. 비문은 문법을 잘 몰라서 쓰기도 하지만 아는 척 하느라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들도 한자어의 뜻을 잘 몰라 비문을 쓰기도 합니다. 네. 한자어, 사실 정확하게 한자어를,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근데 좀 있어 보이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를 쓸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순간에도 많은 나라가 경제 위기 속에서 표류하고 있고, 그 위기의 파고가 우리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할 때. 자, 이 예문에서 파고를 그냥 파도라고 읽는 독자는 이 문장이 비문인지 모릅니다. 이 파고와 파도는 다르죠. 근데 파고는 파도의 높이를 말합니다. 예, 파도의 높이는 2, 3m 정도여서 파고가 밀려올 수는 없다고 하네요. 예문의 필자가 만약 파고의 뜻을 알았더라면 파고라고 하지 않고 파도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도 비문을 쓰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시청했다라는 문장에서 이 목적어에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맞는 말이지만 나는 어제 밤 늦게까지 신문을 시청했다라고 쓴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신문과 시청한다는 동사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치 비문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가는 문장은 쉬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는데요. 문장이 길어지면 독자는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고 문장을 단문으로만 쓸 수는 없습니다. 긴 문장을 쓰되 뜻이 잘 잡히지 않으면 문장을 갈라서 여러 문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자, 이 긴 문장 한번 볼게요.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가 용상 1, 2차 시기를 모두 성공한 뒤 3차 시기에서 170kg을 시도했으나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했고 결국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장미란 선수는 끝내 울음을 흘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의 예문은 이렇게 길어가지고 천천히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을. 그래서 이 문장을 세 개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가 끝내 울음을 흘렸다. 용상 1, 2차 시기를 모두 성공한 뒤 3차 시기에서 170kg을 시도했으나 바벨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앞의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감명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제가 앞서 이런 긴 문장에 대한 얘기, 짧게 쓰라는 얘기는 아마 저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공이 여러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돌돌 집사님 어떤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물음표를 쓰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성.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문장에서 필요 없는 단어를 없애면 문장을 경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문장의 경제성은 회사의 보고서 작성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문장이 길면 읽는 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장인지 한번 볼까요?
음. 상당수 고객들이 서로 먼저 계산을 하겠다며 각자의 지갑을 열었다. 사실 저랑 계속 수업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잘못된 문장이 뭔지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당수 고객들, 상당수 고객은 원래 복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전미사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서로 먼저 계산을 하겠다며 해서 목적격 조사 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문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서로 먼저 계산을 하겠다며 이거는 그냥 계산하겠다며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지갑을 열었다 해서 관형적 조사의 저기를 보이는 것들 우리 기억나시나요? 예, 이럴 때 각자의 의는 빼도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낱말을 제거하면 이 문장이 이렇게 간결해지죠. 상당수 고객이 서로 먼저 계산하겠다며 각자 지갑을 열었다. 훨씬 뜻이 분명해지지 않나요? 사실 저는 글쓰기가 약간 조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네네네. 그러세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글쓰기는 약간 조각과 같아서 불필요한 어떤 문장 표현들을 덜어내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원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글쓰기가 조각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 한번, 매번 글 쓸 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문성인데 이거 전문성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전의 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께 들고 왔습니다. 전문성, 문장은 세련되어야 한다. 전문성이 풍기는 문장은 어색하지 않으며 생생하고 부드럽게 읽을 수 있는 세련된 문장입니다.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네요. 자, 어떤 글이 세련된 글일까요? 첫 번째,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문. 제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행복해요.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너무라는 말이 벌써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인가요? 어쨌든, 이 문장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너무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 사실 같은 표현이 계속되면 누구나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너무 행복해요를 뭐 정말이나 아주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쓰는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자기는 그렇게 반복할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저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어떤 단어로 대체하거나 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 흔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리고 나도 영주를 만나지만 영주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영주가 두 번 나왔으니까 문장 어쨌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를 그녀로 나도 영주를 자주 만나지만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반복되는 문장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문과 장문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단문이 계속되면 문장 하나하나는 이해하기 쉽지만 초등학생이 쓴 글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장문이 연속되면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건 앞서 얘기했죠. 그리고 짧은 문장만으로 또는 긴 문장만으로 구성된 글은 독자를 지루하게 합니다.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짧게만 쓰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씻고 간 나락이 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지루하게 기다리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한 정미소 앞마당은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마른 풀들만 어지럽다. 콜타르 칠한 송판떼기 가위 그림을 곁들인 소변 금지라는 팻말은 빛바랜 잉크 글씨처럼 희미하다. 모두 흘러간 세월 탓이다. 네, 상대적으로 긴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참 잘 쓴 문장이죠. 제가 읽는 저도 되게 매끄럽게 읽히는데요. 그렇게 긴 문장 두 개가 나오다가 갑자기 모두 흘러간 세월 탓이다.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면, 이렇게 두 개의 구체적 진수를 쓰고 뒤에 짧은 추상적 문장으로 요약하면 독자에게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읽어봐도 확실히 세련된 문장처럼 읽힙니다. 이런 어떤 리듬감이 사실 글쓰기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구조가 평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장이나 문장의 일부가 서로 격이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행하게 쓴다. writing parallel이라고 하네요. 다음 예문은 목적어를 나열할 때 목적어가 평행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화는 명료한 서사, 논리적 전환을 결여했으며 그리고 대화는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 대화를 결여했다. 뭔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그 영화는 명료한 서사, 논리적 전환을 결여했으며 그러면 또 대화도 같이 결여했다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오니까 문장이 계속 굉장히 어색해지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필자는 영화가 서사, 전환, 그리고 대화의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이 앞에 두 항목과 평행하지 않습니다. 수정하면 다음 예문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영화는 명료한 서사, 논리적 전환, 그리고 신뢰할 만한 대화를 결여했다. 이 결여했다라는 수로를 앞에 목적어가 명료한 서사, 논리적 전환, 신뢰할 만한 대화 이렇게 딱 평행으로 이렇게 써야지 사실은 이해하기도 쉽고 깔끔한 문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 한번 볼까요? 다음 예문의 첫 번째 문장은 주어에서 두 항목을 나열할 때 그것들이 평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항목이 평행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을 보살피고 청년의 교육은 우리 교육에 중요하다. 보살피고 있는데 청년의 교육은 이렇게 나오면 좀 어색하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은 노인을 보살피고 청년을 교육하는 것은 이렇게 평행하게 노인을 보살피고 청년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중요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도 평행하지 않은 곳이 보이는데요. 한번 볼까요? 김 후보자가 학자적 양심은 물론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얼핏 보면 문제가 없는 문장처럼 보이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학자적 양심은 물론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양심은 물론 해놓고 떳떳할 수 있는지 하니까 문장이 좀 어색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김 후보자가 학자적 양심이 있는지는 물론 아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있는지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문장이 평행해야 높은 수준의 도덕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만 해도 우리가 문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해도 읽어봐도 어색한 문장. 사실 매끄러운 문장이라는 것도 이런 비문들이나 이런 어떤 비문이 없거나 이렇게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저는 그동안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써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읽어보면 찜찜한 문장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을 고칠 수 있는데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업 한번 서머리 해볼게요. 좋은 문장은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정확성, 명료성, 경제성, 전문성입니다. 그중 전문성은 첫 번째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중복을 피해야 하고요. 둘째 단문과 장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셋째 문장은 구조가 평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떠셨나요? 또 기존에 배웠던 내용도 있고 또 오늘 새롭게 배운 내용도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그 어떤 문장의 어떤 평행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여러 책들을 봤지만 처음 배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은 제가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그래서 하루는 글쓰기, 월, 수, 금은 글쓰기 수업을 얘기하고요. 화목은 브랜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어차피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브랜드에 관련된 정말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도 함께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